안경 쓰는 거 그냥 좀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요, 근시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아주 신박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근시가 현대사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싱가포르,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젊은 층의 근시 유병률이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40%와 비교하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통계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와요. 1990년대 말에 싱가포르에서는 군대에 가는 청년들의 80% 이상이 근시였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나 대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고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눈 나쁜 사람 맞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우리 시력이 나빠지는 게 이게 과연 그냥 우리 유전자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우리 눈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단 근시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눈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시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빛이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곳에 정확히 맺혀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근시는 그보다 좀 앞에 맺히는 거죠. 그럼 왜? 바로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왼쪽이 정상 눈이고요. 오른쪽이 근시인 눈이에요. 딱 봐도 모양이 다르죠? 오른쪽 눈이 마치 럭비공처럼 앞뒤로 길어졌잖아요. 바로 요 미세한 길이 차이 때문에 초점이 앞으로 쏠려서 저 멀리 있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변화가 정말 아주 작다는 거예요. 딱 1mm. 안구 길이가 고작 1mm만 길어져도 우리는 중등도 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심해져서 고도 근시가 되면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정말 무서운 안구 질환 위험까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범인 찾기에 나서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의심했던 유력한 용의자들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유전자입니다. 부모가 안경 쓰면 자녀도 쓸 확률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실제로 연구를 봐도 유전적 요인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근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걸 유전자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엔 택도 없죠. 자, 두 번째 용의자. 이건 아마 다들 범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근거리 작업. 책 보고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화면 들여다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근시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많아요. 근데요, 과학자들이 아직 이걸 직접적인 원인이다, 즉 인과관계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미궁에 빠지나 싶었는데 마침내 과학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찾아냅니다. 와, 이 발견 하나가 근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 그 결정적인 단서는요, 아이들이 실내에서 책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들이 밖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뭘 했냐가 아니라 뭘 안 했냐였던 거죠.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여기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은 중국계 아이들을 두 도시에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근시 유병률이 무려 29.1%인데 시드니 아이들은 고작 3.3%였어요. 와, 거의 9배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대체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공부 시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야외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시드니 아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4시간을 밖에서 놀았는데 싱가포르 아이들은 겨우 3시간에 그쳤던 거죠. 결정적인 차이? 바로 햇빛을 얼마나 쬐었냐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햇빛이 어떻게 우리 눈을 지켜준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요, 눈의 망막이 자극을 받아서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도파민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걸 막아주는 성장 억제 신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우리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45분. 중국 광저우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매일 45분만 야외 활동을 더 시켰더니 아이들의 근시 발병률이 무려 25%나 줄었대요. 엄청난 효과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이들 눈 보호한다고 선글라스 많이 씌우잖아요. 그런데요, 근시 예방만 놓고 보면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글라스가 시력 발달에 꼭 필요한 가시광선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은 책 넓은 모자로 가려주고 눈으로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물론 이미 근시가 시작됐다면 야외 활동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이라든지 밤에 끼고 자는 드림렌즈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근시가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론도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근시 예방 도구는 바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야외 활동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눈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 이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의 시간표, 우리가 사는 도시의 공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상 전체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